2025학년도 수능특강 주제통합 01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 조지 워싱턴, 메디슨, 프랭클린 등 미국 연방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던 연방주의자들이 구상한 제헌헌법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자유주의의 목표와 공공선의 획득이라는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이 연방주의자들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파당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다스리는 소규모 공화국들보다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광역공화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파당이란 사람들이 이해관계 혹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연방주의자들은 파당이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연방주의자들이 미국 제헌, 헌법 구성과 파당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근대 자유주의는 교회, 왕정 등 구질서를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다. 로크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된 채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자신이 만든 법률에 대해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 연방주의자들 역시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 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권력 분립 제도의 사상적 근거로서의 근대 자유주의. 다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하지만 연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소규모 공화국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의사소통이 용이하므로 다수에 의한 파당이 여론을 장악하여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된다는 것이다. 반면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밑에 문단까지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해 반연방주의자들은 영토가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추구되기 어려우며 필연적으로 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큰 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즉 공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권력에 가까이 있는 대표자들이 공화국을 소수 엘리트를 위한 체제로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공공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광역공화국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은 일반 시민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국익을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연방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공화국을 기획하였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공선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위의 문단을 정리해보면, 밑에서 연방주의자들이 광역공화국을 기획하였다고 했는데, 이 위의 문단은 연방주의자들이 광역공화국을 기획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문단은 광역공화국에 대한 반연방주의자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연방주의자들의 반박을 다룬 문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 이후 목도한 현상은 자유를 기치로 건립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었다. 토크빌에게 있어 자유는 어떤 가치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이때 자유란 도덕적 생활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인이 사적인 행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 민주주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 즉 평등해진 인간이 돈벌이에만 치중하여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을 지적하였다. 만약 개인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정치 영역이 사익에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면 다수의 묵인하에 일상생활의 세세한 측면까지 규율되는 합법적 폭력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토크빌은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와 여기에서 비롯된 공공정신의 소멸, 정치에 대한 참여의 결핍이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19세기 프랑스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개인주의의 만연과 자유의 훼손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당대 신생국가인 미국 사회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었던 미국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크빌은 19세기 미국의 모습을 관찰하고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에게 있어 미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미국을 구성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모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매우 민감하게 행동했다. 요컨대 미국 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토크빌이 우려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낼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 문단을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 사회에 대해서 토크빌이 관찰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잘 정리해보자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19세기 미국 사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하지만 토크빌이 보기에 당시 미국에서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가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크빌은 그 원인으로 먼저 중앙 집권화된 행정권의 부재를 꼽았다. 연방정부의 지배권은 외교나 안보 같은 분야에 국한돼 있었으며 행정권은 각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에 배분돼 있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인 타운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타운에 애착을 갖고 작은 영역에서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판결에 대한 존중과 권리에 대한 개념을 시민사회에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자유의 훼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자유의 훼손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권력의 분산과 배심원제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보다는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습속이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의 습속이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된 상태로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기초하여 형성된다. 토크빌은 당대 미국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참여를 사적인 이익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습속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토크빌은 민주사회의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닐 때만 온전한 개인, 즉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평등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 문단 또한 미국 사회에서 자유의 훼손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자유의 훼손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그 이유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마음의 습속이 있겠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가는 자유와 공공선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획에 대해 나는 현실적 공동체에서 관찰된 자유와 공공선의 실현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 2번 문제.
가의 연방주의자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 견제라는 제도적 설계를 바탕으로 파당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고 했는데요. 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교화하기 위함이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을 또 다른 인간의 이기심으로 제어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교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기의 공동체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근대 자유주의와 현대 공동체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 5번인데요. 마에서 토크빌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요구를 위해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겠고,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는 현상, 이게 잘못된 건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영역이 사익에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영역이 사익에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나의 토크빌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기억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관계에 대한 중시는 오히려 자유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적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이 시민 각자에 내재화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토크빌의 관점을 바탕으로 평가하라고 했는데, 토크빌은 민주사회의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닐 때만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시민적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이 시민 각자에 내재화되어 마음의 습속을 이루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습속,